서울의 한 어두운 골목. 두리번거리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그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긴다. 어두운 방에 들어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거울을 본다. 낯선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친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린다.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 남자는 바로 160억을 꿀꺽 삼킨 김모 씨였다.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투자 전문가로 탈바꿈했다. 그의 화려한 언변과 사람을 매혹시키는 카리스마는 금방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김 씨는 가상자산 채굴 사업의 투자 설명회를 열기 시작했다. 한 달에 투자금의 18%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며 저축한 돈을 투자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투자한 노부부부터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신혼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김 씨의 말을 믿었다. 이 사람은 뭔가 달라, 진짜 투자 전문가야. 한 노부부는 그렇게 말하며 전 재산을 김 씨에게 맡겼다. 김 씨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모았다. 그의 사무실은 점점 더 커졌고 그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는 만석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수익은 현실이 아니었다. 김 씨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몇몇 투자자들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로 돈이 벌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질문에 김 씨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수록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끝인가? 김 씨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도피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접촉하여 새로운 신분을 만들기로 했다. 법무법인 사무장 이모 씨와 공모하여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도주만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얼굴로는 언제든지 발각될 거야. 그는 성형수술을 결심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김 씨는 2,100만 원을 들여 자신의 얼굴을 바꾸었다. 쌍꺼풀, 코, 그리고 안면, 윤곽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수술 거울을 본 그는 낯선 얼굴을 보고 놀랐다. 이제 나도 나를 모르겠군.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김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몸을 숨겼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새로워진 외모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다. 경찰은 김 씨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김 씨의 주변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통신 내역과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들은 김 씨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김 씨의 은신처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 했었다. 그는 철저하게 움직였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김 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은신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고 경찰은 김 씨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를 포위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경찰차에 실리며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체포된 후 김 씨는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달라졌지만 그의 죄는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법정에 모여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돈을 돌려달라. 피해자들의 외침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김 씨는 그들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사기극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그들의 고통은 돈으로도 사과로도 치유될 수 없었다. 검사는 김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파헤쳤다. 피고인은 약 16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활비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서민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매우 무겁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그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변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잃어버린 돈과 신뢰를 되찾고 싶어 했다. 김 씨는 결국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법정에서조차 낯설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얼굴을 가졌지만 죄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 연행되며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이야. 김 씨의 체포 후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그들은 김 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김 씨가 남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한 피해자가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임 계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했다.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김 씨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남긴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썼다. 우리는 김 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피해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삶이 남아 있으니까요.